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식주 생활을 위생적이고 영양 만점 그리고 깨끗한 기분 좋은 생활을 도와주는 김효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 항상 쓰레기가 나오죠.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과 폐기하는 것을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배출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실습도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서 일반 쓰레기의 경우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시죠? 그럼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이렇게 그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캠핑을 간다든지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동네에 있는 것을 구분해서 배출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양산시에서 하는데, 양산시에서 하는 걸 부산에서 꼭 할 수 없는 종량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종량제 봉투는 규격이 있어요. 규격인데 요거는 10리터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근데 종량제 봉투에 이게 사실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종량제 봉투에 너무 10리터이고 뭐 5리터도 안 넣어가지고 휙 버리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버려야 되는 그런 쓰레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종량제 봉투의 크기를 좀 소형을 구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5리터짜리가 있습니다. 5리터짜리의 종량제 봉투를 사면은 자주 비울 수가 있으니까 5리터짜리를 구입하는 것도 여러분의 하나의 팁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 이제 우리 화장실에 나오는 휴지 있죠. 휴지는 요즘에는 다 물에 녹는 휴지이기 때문에 그 휴지는 화장실 수압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경우에는 변기에 버려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수압이 안 좋을 경우에는 화장실 휴지통이 넣죠. 그 휴지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휴지입니다. 그리고 여성용 생리대 같은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싸가지고 그것도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딱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딱 비닐에 딱 싸가지고 꼭꼭 해가지고 이제 10리터를 이용하니까 10리터에 꽉 차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요게 이제 이렇게 묶어지는데 묶어질 수 없을 만큼 넣어가지고 테이프까지 이렇게 딱 붙여서 알뜰하게 제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봉투를 충분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분리 배출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또 배출이 또 구분이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자류, 비닐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는 뭐 라면도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닐은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종량제에 넣으면은 너무 이제 이런 과자의 그거는 이거 재활용하는 거니까 재활용 비닐에 넣으면 됩니다. 재활용 비닐에 넣어서 하고 여러분이 지금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재활용 팩을 팔죠.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은은하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000원 하면은 아주 좋은 게 팔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활용 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액체도 나오고 이러니까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배출하고 나서 이제 조금 한 번씩 닦아주고 이런 데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5,000원 투자한다고 좀 교체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닐입니다. 그리고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종이는 여러분 책 같은 거 요즘에 A4 용지를 많이 활용하죠. A4 용지라든지 이런 거. 책은 이렇게 100% 책으로만 돼 있는 것은 바로 버리면 됩니다. 근데 스프링이 돼 있죠. 그럼 조금
조금 힘들더라도 스프링을 돌려가지고 빼주는 것이 재활용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사실 재활용하는 데에 다시 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인력과 거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니까 우리가 이제 애국하는 의미에서 조금 도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스프링이라든지 안 그러면 비닐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건 조금 제거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택배를 많이 받죠. 택배를 받으면 이렇게 이 테이프가 꼭 붙어 있습니다. 테이프는 이거는 폐기해야 되는 배출입니다. 이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떼고 그렇게 버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택배에는 이제 택배의 주소랑 이름이 있죠. 요거는 개인정보가 혹시 또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만 이렇게 배출하는. 이거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요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깨끗이 서고 이게 페트류죠. 페트류인데 여기에 있는 이걸 반드시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죠. 분리했는데 요거는 지금 오래돼 가지고 이게 식용유도 있고 이래서 요것도 종량제 봉투에 폐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페트병 넣는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손이 좀 가는 경우에는 조금 노력을 해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 다 폐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은 여러분이 소주병, 맥주병, 그리고 기타 병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소주병의 경우에는 모아서 따로 배출을 조금 경제적인 좀 알뜰한 분은 모아가지고 마트에 가면 병값을 줘요. 병값을. 그렇게 해서 병값을 받아도 되지만 분리 배출할 때는 소주병 넣으면은 그 분리 배출하는 분이 이제 그걸 팔아서 조금 다른 서력보다 조금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양주 이런 경우에는 이 병 뚜껑 이거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요걸 분리 배출해야 됩니다. 요거는 유리에 하고 이런 기타 병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가 깨어졌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따로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지, 안 그러면은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유리는 좀 따로 이렇게 넣어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싸가지고 버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도 다칠 수 있고 자기도 다칠 수 있으니까 유리는 꼭 싸가지고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생수도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 라벨을 이제 안 하는 생수가 요즘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실 분리 배출해야 되거든요.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렇게 좀 잘 떼게 되어 있습니다. 떼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비닐, 요거는 페트병, 요거 그래서 요렇게 해야 이렇게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하는 거 꼭 도와주는, 재미삼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요런 거는 이제 사실 야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잘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씻어서 정수기에 씻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먹고 싹 씻어가지고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음식물 배달해서 많이 먹잖아요. 우리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데 배달 음식을 먹을 경우에 반드시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배달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안에는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조금 애국하는 의미에서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요거를 찬물에 한번, 안 그러면 조금 따뜻한 물에 싹 씻어 가지고 요게 위에 부분은 요거
이거는 비닐입니다. 비닐이고 이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을 구분해서 배출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씻어서 배출한다는 거.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는 이게 고춧가루가 있는 거는 사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이제 이거 배출하는 거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은 조금 성의를 보인다면은 락스와 세제를 넣어가지고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 깨끗하게 돼요. 그렇게가 배출해주면 정말 이상적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종량제에 넣어야지 붉은 거는 이게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배달을 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쓰다 보면은 이렇게 안에 이런 종이와 플라스틱과 비닐이 막 합쳐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서 분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종이를 빼주고 요거는 플라스틱 또 여기에 비닐이 있으면 비닐을 빼서 비닐은 비닐 플라스틱 이렇게 구분해서 배출을 해줘야 그것을 재활용해서 또 산업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그걸 구분하는데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조금 여러분의 노력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배출할 때에 여러분 아파트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떤 아파트에는 분리 배출하는 건 날마다 가져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폐기하는 이제 종량제는 요일을 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항상 종량제든 이렇게 배출하는 것을 모아두었다가 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쓰레기가 저장되지 않도록 그 아파트의 규칙에 따라서 빨리 배출해주는 부지런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지킬 때에 집에 이제 악취도 제거되고 또 나쁜 벌레도 생기지 않으니까 쓰레기 배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갈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는 것보다 쓰레기 봉투 한 개 들고 나가가지고 탁 버리고 그렇게 아침 일과를 시작하면 또 기분이 상쾌하겠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집안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집에서 이런 버너를 이용하는 수도 있고 우리가 바깥에서도 이용하는 수가 있죠.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서 버리면 이거 폭발하면 위험합니다. 불도 나고. 그래서 이걸 배출할 때는 송곳으로 팍 찔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잔재 가스를 다 배출한 다음에 버리고 요 윗부분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요거는 깡통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배출하면 위험합니다. 꼭 그거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형광등이나 건전지 이런 것을 배출할 때는 여러분이 아파트의 단지에 따라서 전기용품을 배출하는 분리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배출을 해 주셔야 되고 건전지도 건전지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출을 꼭 해야 됩니다. 건전지는 수원이 있기 때문에 건전지 모으는 곳에 배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옷은 옷 넣는 또 폐기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옷은 옷 넣는 폐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 가방 이런 것도 그렇게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불은 옛날에 엄마들이 사용하던 그런 목화솜이 들은 이불은 그거는 이제 재활용을 안 합니다. 재활용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경우에는 큰 종량제 봉투를 사서 그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기 전에 비닐에 해가지고 청소기로 공기를 완전히 빼면은 부피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어머니들이 쓰던 이불을 폐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청소기로 공기를 다 빼가 압축해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옷 넣는 통에 넣는다든지 이불 재활용에 넣으면은 그거
그것 때문에 민원도 일어나고 그거 CCTV 해가지고 추적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꼭 구분을 해서 버리고요. 일반적인 이제 그 요즘 말은 인조 소미고 누비 이불 있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불 버리는데 버려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캐리어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부피가 나가는 그런 이제 폐기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폐기물도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면은 몇 동 몇 호 해가지고 적어서 내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요금이 나옵니다. 따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버려주기 때문에 요금을 지불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리는 사람의 어떤 그 인적사항을 붙여서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다 더불어서 사는데 민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단독일 경우에는 요즘에 주민센터입니까?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거기에 재활용 센터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재활용 센터에서 만약에 냉장고를 버릴 경우에는 냉장고를 가져가서 이거는 우리가 그 돈은 안 받겠다 하는 무료로 가져가는 곳도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이런 거는 주민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버리면은 오히려 무료로도 가져갈 수 있고 폐가구일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자일 경우에도 반드시 돈을 지불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재활용하는데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CCTV로 추적을 받으면 부끄럽게 되겠죠. 그렇게 얌체짓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붙여서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괜찮은데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경우에는 버린다기보다도 좀 남한테 조금 설 수 있는 사람 주고 싶잖아요. 그게 요즘 당근이잖아요. 당근에 낼 때에 돈을 받지 말고 요즘에 나눔에 내면은 정말 막 긴급하게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눔으로 하면은 편리해요. 나눔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사람 비대면으로 해도 돼요. 앞에 놔두니까 가져가라. 근데 가져가고 나서는 사진을 반드시 찍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인사도 받고 폐기 처리도 되고 이러니까 나눔으로 해서 하고 또 나눔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러면은 또 그렇게 적정 가격을 받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분에게 파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번 어식주 생활에 필요한 생활의 팁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될 때에 우리는 항상 자신감이 생기고 또 마음과 몸이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또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성취감을 많이 가지면서 즐겁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건강을 잘 챙기면은 우리가 힘이 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식생활 저번에 가르쳐 준 대로 식생활 팁을 잘 챙겨가지고 잘 먹고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아무리 예쁘게 입고 나가도 만약에 집에 엉망으로 해놓고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들어오면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복도 깨끗하게 자기에 맞는 계절에 맞는 어복을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자기의 자신감을 또 표출하고 또 위생적인 몸차림을 가진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절에 맞는 옷, 상황에 맞는 옷, 그리고 또 빨래를 자주 해서 위생적인 옷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집안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바로 쉴 텐데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또 불쾌해지고 짜증이 나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먹기도 싫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을 사용하고 나서 욕실을 뒤돌아와서 깨끗하게 하는 거. 설거지를 말끔하게 하는 데까지 해놓고 다니는 거. 그리고 또 거실 바닥에 뭔가 없고
거실에서는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누가 와도 손님이 갑자기 오더라도 그 집 환경이 정리된 상태로 되어 있으려면 평소에 제자리에 놔두는 습관 그리고 또 이제 걸레 같은 거 한 개 아깝잖아요. 그 일회용 행주 하루에 사용하는 거 쫙 다니면서 사용을 해서 현관까지 깔끔하게 해놓고 다니면은 기분이 상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할 때에 쓰레기는 배출함으로써 그 집안도 깨끗해지지만은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리 배출을 잘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내가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쓰레기 배출까지 깨끗하게 하고 또 여러분 자기 전반적인 생활이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이 누워 있으래도 누워 있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또 뭔가 만들어내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이런 역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의식주 생활에 조금 에너지를 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또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힘차고 할 얘기가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화이팅! 네.